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키기 어렵다. 이 글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강렬한데요. 단순히 그냥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 그걸 넘어서 뭐가 중요한 건지, 또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걸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뭐랄까 핵심 메시지는 꽤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스스로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네,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돈 관리의 어려움들, 또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함께 좀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요. 글쓴이 본인 경험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30대 중반까지는 뭐 별다른 경제관념 같은 거 없이 그냥 월급 받으면 일부는 저축하고 네, 그냥 쓰고. 네, 나머지는 그냥 쓰고 뭐 그런 정말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축하는 이유도 되게 막연해요. 혹시 모르니까. 아, 혹시. 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좀 모아두자. 이런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심지어 가계부를 막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썼는데도 그 불필요한 충동 구매는 막지 못했다. 이런 고백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가계부를 써도요? 네, 광고 같은 거 보고 혹해서 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비싼 음식 사 먹고 물건 사고 요즘 말로 홧김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시발 비용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자료가 처음으로 짚는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는 그런 이성적인 계획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확 휩쓸리는 소비 욕구.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 네. 근데 왜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모으려고 할 때 이런 홧김 비용에 더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자료에서도 그 이유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저축 행위 자체는 뭐랄까 장기적인 만족감이나 보상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감정 해소 아니면 뭐 위안거리 이런 홧김 비용 지출이 주는 단기적인 즐거움에 더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군요. 이건 의지력 문제라기보다는 강력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모으고 있지? 하는 그 답이 좀 약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좀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바로 다음 문제랑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진짜 유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많죠? 자료에서도 딱 짚는데 SNS만 딱 열면 뭐 화려한 맛집 사진, 멋진 여행지, 막 탐나는 물건들. 네, 끊임없이 보이죠? 네,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우리 소비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외부적인 유혹 말고도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저축을 되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파서 예상치 못한 큰돈이 필요하게 된다거나 아, 그런 경우 정말 힘들죠. 네.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막 박탈감을 느끼거나 혹은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차별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아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이런 깊은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현타 온다고 하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딱 닥쳤을 때 막연한 저축은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외부 자극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저축 계획을 쉽게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축의 목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모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거나 아니면 그 답이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눈앞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력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미래의 그 불확실한 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즐거움이나 당장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축이라는 게. 근데 그 타당성을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군요, 스스로가. 그렇죠. 미래 목표가 그냥 언젠가 잘 살기 위해처럼 너무 막연하면 현재의 고통,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다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본 갖고 싶은 물건의 유혹 앞에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저축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자료에서 그 비유를 썼군요. 목표 없이 돈만 모으는 상태를 결승점 없는 마라톤이라고. 네,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상상해보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지? 결승선이 있긴 한가?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지? 이런 의문이랑 피로감이 계속 쌓일 거고요. 네, 지치죠. 결국에는 너무 지쳐서 그냥 주저앉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에이, 못하겠다 하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비유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이 결승점 없는 마라톤 비유는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결승점은 그 힘든 고통을 참고 계속 달리게 하는 명확한 동기이자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저기만 가면 된다는. 네, 마찬가지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그 결승점, 즉 그 돈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성취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다면 중간에 슬럼프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동력. 네,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어려움들, 뭐 갑작스러운 지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유혹 같은 것들 속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그게 바로 이 다음 단계, 그 결승점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과 어떤 기대감,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 단계를 설정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모으는 행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모은 돈을 딱 발판 삼아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자료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뭐 열심히 모은 종잣돈 내다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좀 활용해서 가치가 오를 만한 부동산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실질적인 계획이죠. 네. 혹은 시간을 들여서 주식 투자를 좀 공부하고 이제 좀 알겠다. 스스로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모아둔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 다음 단계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단순한 목표 설정을 좀 넘어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단순히 목표 그 이상이에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은 돈이 스스로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 아,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축만 하는 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시스템 구축이군요. 네. 자료는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형태로 사업하고 투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업은 좀 시작하기 어렵고 위험 부담도 크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투자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예전에는 투자가 뭐 일부 부자들만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네,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는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이 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네. 이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돈을 모으는 게 단순히 그냥 소비를 참고 견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가치를 사는 행위? 네.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자동차를 사서 드라이브하는 즐거움, 그 가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요. 그렇죠. 아니면 뭐 최신 게임기를 사서 여가를 즐기는 가치, 그걸 구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축을 현재의 욕구를 억누르는 행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행위, 이렇게 재정해야 하는 거죠. 아, 전략적 배분. 긍정적인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축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좀 줄이고
훨씬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가치 구매라는 개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돈 버는 시스템 구축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면서 궁극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그건 아마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좀 여유로운 삶, 즉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경제적 자유. 네.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해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 즉 자료에서 언급한 투자 같은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저축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 뭐랄까 씨앗 자금을 마련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리가 되네요. 저축은 목표 없는 고행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사기 위한 과정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이 자료는 단순히 그냥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적 안정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 이 현실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할 것인지, 즉 결승점에 해당하는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 단계 설정?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궁극적으로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무작정 돈만 모으기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즉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저축은 지금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혹시 결승점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마라톤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재정적인 여정을 좀 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료에서 투자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 점을 언급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럼 그 여정의 현실적인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아, 첫걸음 중요하죠. 네. 자료에서는 투자를 예로 들면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시작하라 이런 계획을 살짝 내비쳤거든요. 공부와 확신.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